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좀 내준 것 같은데, 그죠? 분개를 해갖고 전기까지 좀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기초 과정은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마무리. 지난번에 숙제 내준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교재 54쪽에 11번, 12번 이거 다 숙제 내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4쪽에 11번부터 연습장에다가 하셔야 해요. 연습장에다가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자, 다음 거래를 분개하고 거래에 밑줄 치고요. 거래 밑줄 치고 분개에 밑줄 치고 분개해서 총계정 원장, 장부죠, 장부. 총계정 원장은 주요 장부입니다. 이 주요 장부에 전기 밑줄 치고 지금 뭐 하라는 거죠? 거래를 분기하고 전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거래가 나와 있죠? 1월 1일부터 1월 31일 1월 한 달 동안의 전체 거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 거래를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분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어야죠. 이걸 뭐라 그래? 전기. 그래서 분개와 전기는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우리 분개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 현금 50만 원을 출자하여, 출자 동그라미 하고, 출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출자를 받는 거예요, 출자를 하는 거예요? 받는 거라 그랬죠. 회사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자를 했다 그러지 않고 출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출자 받았다, 그래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잖아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50만 원이 증가했죠. 그죠? 이런 돈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를 자본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장사할 때 얼마 갖고 장사한 거야? 50만 원 갖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1월 1일 날 50만 원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이게 1월 말까지 그냥 현금인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까? 어떻게 될까? 당연히 변해야지. 현금이라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장사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현금 가지고 뭐 상품도 사고 건물도 사고 또 차량도 사고 영업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다 사와야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고. 그런 걸 자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돈을 다 자산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번데기 장사를 하겠어요. 자, 처음에 얼마 갖고 해요? 50만 원 갖고 투자했다고요. 그럼 이 50만 원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외부에서 조달해 와야 돼. 그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 그런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산,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이해갔어요? 자, 그래서 3번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 뭐 했어? 당좌예금. 아, 돈이 너무 많다는 거야, 50만 원이.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5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은행에다 예금해 놓고 쓰겠다 이 소리죠. 그럼 들어왔던 현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잖아요. 얼마가? 20만 원 나갔죠?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 20만 원이 감소하고. 왜 나갔어? 당좌 예금했지. 그럼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은 그만큼 늘어 있겠죠. 당좌 예금 20만 원. 자, 그 다음 5일날. 5일날은 뭐 했어요? 5일날은 상품 12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가서 내가 외상으로 조달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뭐가 들어왔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얼마? 12만 원 들어왔고, 돈 나가야지. 그럼 사실 여기 현금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나가지 않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지금 안 나가지만 나중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나간 것도 대변이고 나중에 나갈 것도 대변이란 말이에요. 나갈 거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외상 매입금. 얼마? 12만 원. 그러면 이거는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그죠? 자산이 늘었지만 그만큼 남의 돈을 끌어온 거죠. 조달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채. 근데 이 돈은 회사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될 거지. 이 돈은 자본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환 의무가 없지. 회사가 망할 때까지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7일 책상 의자 책상 사무용 책상 5만 원을 구입했대요. 그러면 책상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다 책상 그러면 안 되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그걸 비품 그럽니다. 비품 얼마? 5만 원 들어왔어요. 대금은 뭐라 그랬어요? 자, 그게 밑줄 쳐요. 수표를 발행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표를 발행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수표를 발행하다 그러면 여기 당좌예금 해놓은 거 있지? 이거를 찾아 썼다는 거야. 은행에 당좌예금 한 것을 내가 은행 가서 돈 찾아갖고 준 것이 아니라 수표를 발행하면 자동적으로 당좌예금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의 목적은 수표를 발행할 목적이지 이자를 받아먹을 목적이 아니야. 만약에 이자를 받아먹을 목적이라 그러면 당좌예금 하면 안 돼. 무슨 예금? 이자율이 높은 거 해야지 뭘. 투자성이 있지. 정기예금 같은 거. 그죠? 자, 여기는 당좌예금 그럽니다. 당좌예금 얼마? 5만 원. 자, 그 다음 15일 날 자, 상품 8만 원, 원가는 얼마야? 5만 원짜리를 외상으로 매출 팔았죠. 그러면 상품을 팔고 돈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품 팔았으면 대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나가죠. 얼마짜리가 얼마에 팔렸어요? 거꾸로 한 거 아니야? 5만 원짜리가 8만 원에 팔린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이익이 얼마 생긴 거야? 3만 원. 요 이익 3만 원을 상품 매출 이익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5만 원짜리 상품이 나갔어요? 8만 원짜리가 나갔어요? 5만 원짜리가 나왔으니까 여기 상품은 5만 원이 나가는 거야. 근데 돈은 얼마가 들어왔어? 8만 원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잖아. 언제 들어와? 나중에 들어오겠죠? 그럼 나중에 들어올 거니까 차변에 그걸 뭐라 그래? 외상 매출금 얼마? 8만 원. 이 외상 매출금을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지? 그렇지. 이게 매출 채권 그러는 거예요. 매출 채권금. 여기는 외상 매입금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얘는 매입 채무야. 채무. 갚아야 될 돈.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많이 나와. 외상 매출금 이러시니 잘 안 나와. 됐죠? 그러면 차대변이 맞아 틀려? 안 맞지? 차대변이 안 맞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거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같아야 돼. 그럼 3만 원 차이 나죠? 그럼 3만 원 어디다 써야 돼요? 대변 여기다가 써야지 차대가 같지. 그럼 이 3만 원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뭐라고? 상품 매출 이익 얼마? 3만 원. 자, 이 상품 매출 이익은 수익이에요. 수익이 발생한 자리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지.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과 자산의 감소가 같은 변에 짬뽕돼 있지. 혼합돼 있지. 그래서 이걸 혼합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25일 날 자, 이달분 집세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가 나갔어?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10,000원 나갔죠. 집세를 지급하면 여기 뭐라 그래? 집세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임차료. 임차료 대료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기가 무슨 변이야? 그러니까 임차료 그러면 돼. 알았죠? 뭐라 그런다고요? 임차료. 임차료는 집세를 낸 거야, 받은 거야? 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임차료야.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은 거지. 임대료. 그죠? 자, 그 다음 31일 날 이달분 급여 15,000원. 현금 지급했죠? 그러면 현금이 15,000원 지급했어요. 뭐라 그래야 돼? 급여. 비용이 발생한 거죠? 네, 이런 거래를 손익거래라 합니다. 거래 끝났죠? 분계 끝났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뭐가 있었어요? 여기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 거래를 이렇게 뭐 한 겁니까? 분계한 거죠. 분계한 거지. 이때 이 분계가 곧 분계장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았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책 보지 말고 이 분계를 보고 거꾸로 거래를 추정하는 거죠. 이 분계가 어떠한 거래였을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하십시오. 1월 1일 현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생겼잖아. 자본금이 있으면 영업을 시작하다 그러면 돼. 현금 50만 원을 출자 받아서 또는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그런 거래가 나온 거죠. 자, 3. 당좌예금 현금이지. 이거 뭐야? 당좌예금을 했다는 거죠. 현금 얼마를? 20만 원을 당좌예금하다 그랬대. 어떤 사람은 은행에 당좌예금하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예금을 은행에다 하지 어디다 하냐. 아유. 그러니까 그 은행에다는 말을 써야 돼? 안 써도 되지. 물론 쓰면은 더 자유롭지. 현금 20만 원을 은행에 당좌 예금하다. 그렇게 거래가 되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당좌 예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하다. 이거 좀 무식한 거지. 말이 되긴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말을 되게끔 잘 만들어야 돼요. 꾸며야 돼요. 자, 상품 외상 매입금이죠.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이러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한번 해봐. 시작. 상품 12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또는 상품 12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래도 되지. 그럼 여러분들 매입이라는 말과 구입이라는 말은 같아 틀려?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틀리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같은 말이죠? 아, 매입하다 구입하다 같은 말이지. 이게 왜 틀려? 둘 다 샀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근데요, 이 매입이라는 말은 상품일 때 쓰는 말이에요. 상품일 때는 매입했다 매출했다 매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상품이 아닐 때는 매입했다라는 말보다는 구입했다. 건물을 구입하다. 차량을 구입하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됐죠? 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거는. 네,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됐죠? 자, 넘어갑니다. 뭐야? 지금 뭐 어디 하다 그랬어? 이거 하다 그랬나? 요거 다 했죠? 네, 요거 했죠? 요거 할 사람이지? 자, 비품을 뭐 하다? 매입하다라는 게 아니라 비품 5만 원을 구입하고, 물론 매입하고 그랬다고 틀린 건 아니야.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예금으로 지급하다 그래서 틀린 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갔어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외상매출금 상품이죠? 이거 추정해요. 상품이 대변에 있으면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걸 뭐라 그래? 매출. 그러니까 상품은 뭐하다? 매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상품이 아닌 거는 처분하다 또는 매각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건물을 처분하다 또는 건물을 매각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상품을 처분하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상품은 매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그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상품 매출이 3만 원이 생겼다. 이거는 안 해도 돼. 왜? 이거하고 차이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상품 원가 5만 원을 8만 원에 외상으로 매출하다. 끝. 그럼 상품 매출이익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됐어요? 자, 다음 요거. 임차료 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또는 집세 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급여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됐나요?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면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돼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분계장. 이 분계장이라는 장부는 주요 장부예요. 왜 주요 장부냐? 여기 있는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잖아요. 어느 하나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한 달 전체 거래를 기록한 장부잖아. 그래서 주요부 그러는 거야. 그게 주요부라는 것은 모든 거래가 다 기록되는 장부를 주요 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보조 장부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만 기록하는 장부. 현금 출납부 그럼 뭐만 기록해?
현금과 관련이 있는 것만 기록하는 장부야. 현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는 현금 출납장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근데 얘는 현금 거래든 외상 거래든 어음 거래든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간다고. 알았죠? 이랬을 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요거 일치할까요? 그럼 차변의 금액이 얼마야? 50, 20, 12만 원, 5만 원, 8만 원. 제가 그냥 할게 2만 5천 원. 그러면 87만 5천 원이야. 87만 5천 원. 예? 그럼 여기는 50, 20, 12만 원, 5만 원, 5만 원, 4만 5천 원. 맞아요. 87만 5천 원. 딱 맞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 에이 또 애워갖고 하고 앉았네. 안 애웠어. 이거 어떻게 다 애우냐? 놓은 거지. 87만 5천 원 나왔죠? 됐죠? 예, 우리 반장은요 못 믿어갖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가 일치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계를 할 때 항상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일치시켰죠. 일치시키면서 분계를 했잖아. 그렇게 합계가 일치하지. 이때 이 합계를 일치하는 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복식부기의 장점, 대차 평균의 원리, 이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기록하고 본인이 맞았다 틀렸다를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는. 보세요. 차변합계가 87만 5천 원인데요. 여긴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두들겨 봐도 8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차변합계, 대변합계가 안 맞죠? 그럼 이 장부기입에 지금 오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는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87만 5천 원 이렇게 장부가 됐습니다. 자, 이때 이 분계장을 보고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이 총계정 원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계정이 다 들어있는 장부야. 에 옮겨졌는 걸 뭐라 그래? 이걸 전기라고 한다는 거야. 뭐라 한다고요? 전기라고 한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그러면 계정이 있어야 돼. 계정은 우리 어떻게 생겼어? 계정은 T로 생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계정은 집이에요. 집. 따라해봐요. 집. 이게 집이라고. 근데 집은 주인이 있어 없어? 당연히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이게 누구 집이냐 이거지.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의 현금과 관련된 거래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는지 계산해봐라 그랬다고. 그럼 이거 지금 계산해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거 갖고 계산하려니까 복잡하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거래 중에 현금이라는 계정을 자기네 집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전기 그러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계정이야? 이게 현금 계정.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집이지. 이게 현금 집이라고. 현금이 모이는 집. 이걸 계정 계좌. 현금이라는 이름은 계정 과목. 과목이라 그래. 이름. 여러분들 다 이름 다 있죠? 그 이름이 계정 과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현금이라는 계정을 찾아볼 거예요. 현금 AC. AC가 계정이라 그랬죠? 여기에 1이라고 돼 있다고요. 이거는 총계정 원장 1페이지에 현금 계정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여기 원면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가 무슨 변? 차변. 여기는 대변. 차변에 있는 건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건 대변에 옮기는 거죠. 전기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 전기는 세 가지만 쓰면 돼. 옮길 때 세 가지만 옮겨 적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날짜. 그리고 남의 이름, 상대방 이름. 상대방 이름이 2개일 때는 어떡하라고? 제자. 3개면 4개면 제자. 이해갔어요? 그리고 금액을 쓸 때는 꼭 누구 걸 쓴다? 자기 걸 꼭 써야 된다고. 자, 그래서 현금 계정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현금 차변에 있죠? 그럼 차변에
1월 1일 날짜는 이름은 뭐예요? 자본금 얼마? 50만 원. 이런 걸 기초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가면 기본과정에 가서는 어려워. 기본과정은요, 이거 안다고 생각하고 진도를 이렇게 쭉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과정 나갈 때 이걸 시술을 한번 해봐야 돼. 한두 번은. 그래야지만 아, 이게 전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건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그죠?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숙달이거든요. 기술적인 거예요. 기술. 자, 그 다음 여기 현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의 날짜는 3일날, 이름은 당좌예금 얼마? 20만 원. 자기 금액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현금 없죠?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죠? 여기는 있죠. 어느 변? 대변. 지금 현금집이니까 현금만 모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긴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다른 이름 이거 당좌예금 자본금 들어갔잖아. 이건 자기 게 아니야. 상대방 이름을 써준 거야. 그럼 상대방 이름을 왜 썼냐? 쓴 이유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쓰는 거야. 자, 대변에 있으니까 25일 날, 이름은 임차료 얼마? 10,000원. 자, 현금이 대변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현금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 알지? 왜 나갔는데? 왜 나갔는데? 현금이 왜 10,000원이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나갔다는 거야. 임차료 때문에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을 반대 이름을 써주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갔어요? 자, 그 다음 31일 날 대변 뭐야? 급여 얼마? 15,000원. 됐죠? 자, 그럼 현금 계정 끝났어요? 자, 그럼 현금 계정 끝났으면 다음에는 무슨 계정이냐? 다음에는 당좌예금 계정 할 거야. 당좌예금 계정. 자, 얘가 2페이지에 있다고요. 그럼 여기는 당좌예금만 들어가는 거죠? 당좌예금 아닌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당좌예금 찾아. 1월 3일 날 어느 변? 차변에 날짜는 3일, 이름은 현금, 금액은 자기 거 20만 원. 또 있나 봐. 7일 날 대변에 있죠? 7일 날 이름은 비품, 금액은 5만 원. 나도 알아. 대변인지 안다니까. 근데 손이 일로 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아, 손이 이쪽으로 가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나한테. 이걸 오류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썼겠어? 머릿속에는 대변이야. 그리고는 여기다 쓰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잘못 쓴 거죠? 오류야, 오류 아니야? 오류죠? 그럼 이런 오류는 우리가 나중에 전기가 끝난 상태에서 발견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둘 다 차변에다 썼잖아. 그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느 변에 써야 돼? 대변에. 아, 대변에 쓸 거를 차변에 쓰거나 차변에 쓸 거를 대변에 쓰면 합계가 안 맞는구나. 그러면 이런 오류는 발견이 가능한 오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대변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7일 날 이름은 뭐야? 비품 얼마? 5만 원. 네, 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없으면 다음에는 상품 계정 할까요? 상품 계정. 자, 요거 3번 합니다. 상품 계정 찾아. 1월 5일 날 이거 다 할 거야. 자, 1월 5일 날 차변이죠. 차변에 1월 5일 이름은 외상 매입금 얼마? 12만 원. 자, 또 상품 또 찾아. 15일 날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에 15일 날 외상 매출금 얼마? 5만 원. 그치, 자기 거 5만 원 쓰는 거야. 자, 또 있나 봐. 없어요? 그럼 다 됐지? 자, 이렇게 전개하고 다 했을 때 이거 차대변이 합계가 맞아 안 맞아? 차대변 합계가 맞지? 합계가 일치하지. 그죠?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없죠?
있어요? 없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기할 때 잘 써야죠. 봐요. 여기 차변에 요 차변이죠. 이름이 상대 이름이 외상매입금이지. 뭐라고 썼어? 외상매출금이라고 써놨잖아. 외상매출금이라고 썼잖아. 이름을 잘못 썼잖아. 소모품 그래야 되는데 비품이라고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거 오류야 오류 아니야? 이것도 오류란 말이야. 그냥 계정 과목을 잘못 기입한 오류죠? 그럼 이런 오류는 장부 정리가 끝났을 때 찾아 못 찾아? 왜 못 찾아? 에? 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니까. 아, 그러니까 시산표는 이 대차평균의 원리는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만 가지고 오류를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대변이 일치해버리면 그 안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대차평균 원리 한계. 한계가 뭔지 알죠? 한계.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됐죠? 요거 뭐라고 해야 돼? 외상 매입금이라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틀릴 게 하나도 없어. 자, 다음에 지금 제가 이거 쓸 때요. 자산을 지금 먼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개정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 개정은 4번이에요. 자, 찾아. 자, 여기 차변에 여기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가죠? 왜 그럴까요? 전기가 된 것과 안 된 걸 체크하는 거죠. 체크. 그래야 전기가 잘못되지 않고 올바로 될 거 아니에요. 했던 걸 또 중복 전기하거나 이중으로 전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다 오류가 된단 말이야. 알았어요? 자, 어느 변? 차변. 15일. 이름은 죄좌. 금액은 8만 원. 됐나요? 자, 다음. 외상 매출금 또 있나 봐. 없어요? 네. 다음. 비품 개정할 거예요. 무슨 개정이라고요? 비품 개정. 자, 비품 개정 찾아. 7일 날 차변에 있지? 그럼 차변에 1월 7일 날 이름은 뭐야? 당좌 예금 얼마? 5만 원. 됐나요? 자, 또 더 이상 자산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부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어요? 우리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런 거는. 이건 기본적인 거라 얘기하는 거지. 안 나와.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개정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개정이에요. 자, 얘는 6번이에요. 자, 찾아봐요. 부채 외상 매입금 1월 5일 날 대변에 있죠? 그럼 대변에 1월 5일 날 이름은 상품 얼마? 12만 원. 됐죠? 또 외상 매입금 또 찾아. 더 이상 없죠? 없는 거야? 끝났죠? 끝났어? 끝났어. 지금 잘했어? 잘못했어? 12,000원 그랬잖아. 아, 이게 동그라미를 하나 들쳤네. 저기 12만 원인데 오류야 오류 아니야. 지금 제가 왜 이게 자꾸만 틀려버릇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우리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잘 나와. 이게 지금 틀렸죠? 그럼 이런 오류는 나중에 차대변 대차평균이 맞아 안 맞아? 대차가 안 맞지? 그럼 발견할 수 있어 없어? 이건 발견할 수 있는 오류가 되는 거야. 알았죠? 됐나요? 12,000원이 아니라 12만 원. 동그라미 하나 더 쳐야 돼. 자, 더 이상 없어 이제. 그 다음에 자본금. 자본금입니다. 얘가 7번이에요. 저 위에 하나 있죠? 자본금 하나 있습니다. 자본금. 자, 1월 1일 뭐야? 현금. 자, 금액은 50만 원. 자, 지금부터 진짜 안 틀릴 거야 이제. 자본금 끝났지? 그럼 자산 부채 자본 끝났죠? 그 다음에 뭐야? 수익 비용 또는 비용 수익. 그건 관계없어. 자, 수익을 먼저 쓸 거야. 상품 매출 이익. 요거 8번이야. 대변에 있죠? 대변 여기. 대변 날짜는 5일. 15일. 이름은
외상 매출금 3만 원. 3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수익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임차료 비용합니다. 9번. 어느 변이야? 차변? 나 혼자 하니까 졸고 계시네. 1월 25일. 여러분들은 말로 해주면 되잖아, 말로. 뭐라 그래요? 현금 얼마? 10,000원. 됐죠? 자, 그 다음 급여 10번이에요. 어느 변? 차변. 날짜는 31일. 이름은 현금 15,000원. 전기 끝났죠? 전기 끝났죠? 됐어요? 그러면 총계정원장에 차변할게. 봐요. 차변할게. 예. 차변 금액 다 더한 금액의 합계는 얼마고 대변 금액 다 더한 거 합계는 얼마일까? 이 소리야. 얼마일까? 87만 5천 원. 같아야 되는 거야 이게. 분계장의 합계와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하는 거야. 왜? 총계정 원장은 분계장을 보고 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같아. 이게 틀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차변 합계가 87만 5천 원, 87만 5천 원 이게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전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게 전기가 끝났는데 우리는 이제 이 전기를 보고 분계를 찾아봐라 그런다고. 지금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거야?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거래를 분계하고 분계를 보고 거래를 역으로 추정해 봤죠? 이번에는 분계한 것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었죠. 이걸 뭐라고 불러? 전기. 그러면 전기한 총계정 원장을 보고 분계를 찾아라. 분계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계정을 보고 분계할 때는 이 계정을 보고 이게 계정 맞죠? 계정을 보고 분계할 때는 이 계정 이름이야. 이 이름. 여기 이름 들어간다고 이름. 됐죠? 분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분계는. 내가 원하는 쪽을 긋는 거예요. 원하는 쪽. 만약에 여기 금액이 있다. 그럼 이쪽을 긋면 돼. 금액이 여기 있다. 그럼 이쪽을 긋는 거야. 그래서 이 T자가 있을 때 양쪽을 이렇게 긋는 거야. 중앙을 긋는 게 아니야. 그럼 차변이 뭐가 돼? 차변. 아, 여기가 차변이야. 여기는 대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예를 들어서 1월 31일 거래를 분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런다고. 그럼 1월 31일은 이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걸 여기를 찍 긋는 거야. 그러면 이름은 얘가 이름이 일로 떨어진다고.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니까. 그럼 차변에 뭐야? 급여 15,000원, 대변에 현금 10,000원. 이렇게 분계가 된다고. 됐죠? 분계할 수 있겠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분계는. 그게 계정을 보고 분계해라 그러면 그렇게 분계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합니다. 1월 7일 거래로 1월 7일 거래 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1월 7일 거래 찾아야죠. 그럼 1월 7일 거래를 찾아봤더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왜 두 개지? 하나는 차변에 있고 하나는 대변에 있는 거야. 그잖아. 1월 7일 거래는 하나는 차변에 있고 하나는 대변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는 차변에 있고 하나는 대변에 있는 거지.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분계하면 돼. 원하는 거. 나 이거 분계할 거야. 찌끄면 차변에, 비품, 대변에, 당좌예금. 난 이거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여기를 찌끄면 되지. 찌끄면 차변에, 비품, 대변에. 똑같잖아.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도 분계하면. 요거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계정을 보고 분계하라면 어떻게 한다? 찍 긋는다. 원하는 쪽을 찍 긋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합니다. 자, 1월 3일 거래의 분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 그러면 1월 3일 찾아야지. 3일 찾으니까 여기 있지. 그죠? 물론 여기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분계할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찍으면 차변에 당좌예금, 대변에 현금. 금액은 20만 원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까? 자, 하나만 더 볼 거예요. 1월 15일 거래를 분계해봐라 했어. 1월 15일 거래 보지 말고 저기 보면 안 되지. 이 안에서 1월 15일 거래를 찾아야지. 1월 15일 거래를 찾아라. 자, 1월 15일 거래를 찾아봤더니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그죠? 또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제자라고 돼 있잖아요. 제자라는 것은 상대방 이름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일 거래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제자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재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자가 붙어 있으면 재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는 분개하지 마라. 저는 분개 빼놓고 얘네 둘 다 분개해. 둘 다 분개해서 하나를 묶어버려. 그러면 돼. 저거 분개해봐. 찌끄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5만 원. 대변에 상품 얼마? 5만 원. 그리고 요놈 분개해봐. 찌끄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3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이익 3만 원. 그래갖고 분개를 하나로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긴 외상매출금 금액이 이름이 같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얼마로 하면 돼? 8만 원 더해봐갖고. 그럼 이 분개 이렇게 되는 거지. 제자가 나오면 재수가 없으니까 그냥 제자는 지워버리고 다른 거 분개하라 이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제자가 나왔어요. 분개요. 찌끄면 여기 긋는 거죠. 찌끄면 차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8만 원. 대변에 제자 이렇게 하면 돼요. 제자는 두 개니까. 그리고 여기 15일 거 두 개를 찾으면 되는 거야. 상품 얼마? 5만 원. 여기 매출 이익 얼마? 3만 원. 이렇게 분개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자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계정을 보고 분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전기가 됐다면 이 전기한 것까지 여기까지 다시 거래가 발생이 되면 이 거래를 뭐하지? 분개를 해서 어디에 기록해? 분개장이라는 장부에 기록하는 거야. 그럼 분개장의 장부 합계가 87만 5천 원이야. 그러면 이 분개장을 보고 어디에다가 총계정 원장이라는 장부, 줄여서 그냥 원장 그래도 돼요. 옮겨 적는 걸 뭐라 그래요? 전기. 그러니까 분개와 전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총계정 원장의 합계도 얼마가 돼? 87만 5천 원. 여기까지 맞았을까? 틀렸을까를 검증. 뭐한다? 검증. 검증하는 것이 시산표예요. 검증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산표. 시험 계산하는 표. 장부 기입에 오류가 있는지를 뭐 하는 거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시산표의 장점은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평균의 원리를 통해서 오류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때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로 옮겨 적는 걸 이기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이기. 이자가 무슨 이자야? 이거 옮길 이자야. 옮길 이.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총계정 원장의 금액을 시산표로 옮기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산표를 저 혼자 작성해 볼 거니까 보세요.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뭐 합니까? 지금 이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이기하는 거예요. 자, 시산표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야.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입니다. 예, 차변 쪽에 다시 그렇게 여기가 계정 과목. 계정 과목이 뭐라 그랬죠? 이름. 원면은 뭐예요? 페이지 수.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 그렇습니다. 됐죠? 양식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옮겨 적는 거야. 1번부터. 총계정 원장 1번에 이름이 누구야? 현금. 그러면 1, 여기 현금이라고 쓰고 빨리 차변합계 더해봐. 얼마인가? 차변합계가 얼마야? 여기 있잖아. 50만 원. 50만 원이죠? 그럼 차변합계 50만 원. 대변합계는 얼마야? 22만 5천 원. 이렇게 하는 거야.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갖다 쭉 옮겨 적는 거예요. 자, 2번 누구야? 2번은 당좌 예금 차변합계 20, 대변합계 5만 원. 3번 상품 차변합계 12만 원, 대변합계 5만 원. 4번은 외상 매출금, 요거 뭐라 그랬지? 매출 채권 그래 된다 그랬죠? 차변합계 얼마? 8만 원. 대변합계는 없어요. 자, 5번에 비품 차변합계 얼마? 5만 원. 대변합계는 없어요. 6번에 외상 매입금 차변합계는 없고 대변합계는 12만 원. 7번에 자본금 차변합계는 없고 대변합계 50만 원. 50만 원, 5만 원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이기를 잘못한 게 되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안 맞겠죠. 안 맞겠죠? 그럼 이것도 오류야, 오류 아니야? 오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본금 다음에 8번에 상품 매출 이익 대변에 얼마? 3만 원. 9번에 임차료 차변에 만 원, 대변에 없고 10번에 급여 차변에 15,000원, 대변에 없고 다 끝났죠? 이랬을 때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같아야 되겠죠. 그죠? 샥 87만 5천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어떻게 알아? 그럼 여기도 8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요. 분계장의 합계와 시산표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항상. 알았습니까? 이것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합계를 내봤어. 합계를 내봤더니 차변합계는 87만 5천 원이야. 근데 대변합계는 아무리 따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87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차대가 안 맞지? 그러면 대차평균의 원리가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오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오류가 있을까? 오류가 어디에 존재할까? 어디에 오류가 존재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오류가 존재하겠죠. 어디서 오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여기까지 오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얼마 차이 나지? 5천 원. 그럼 이 5천 원의 오류를 우리가 찾아야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떻게 찾을까? 에이, 뭘 어떻게 찾아? 처음서부터 분계 다시 해보고 끝까지 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시간이 또 1년이 또 지나가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류를 찾아가는 방법은 역으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찾는 방법이에요? 제일 먼저. 왜냐하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잘못 계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 시산표 자체 오류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그렇겠죠? 근데 아무리나 봐도 여기는 875고 여기는 870이다. 그럼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오류는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오류는 총계정 원장에서 찾는 거야? 아니요. 총계정 원장에서 시산표로 뭐 했을 때? 이기할 때 아까 50만 원인데 5만 원이라고 누가 그랬지? 그럼 잘못 기장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기를 확인하는 거야. 이기. 알았어요? 뭘 확인한다고요? 이기. 이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도 올바르게 됐다. 똑같다. 그러면 세 번째. 총계정 원장 자체의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잖아. 요거 50만 원인데 요거는 22만 5천 원 맞지? 근데 22,500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갔어요? 자체 합계를 확인한다. 됐나요? 근데 맞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전기를 확인하는 거야. 전기를 올바르게 했는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기도 잘 됐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계를 확인하는 거야. 분계할 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5천 원을 잘못 기장할 수도 있잖아. 차변은 10만 원, 근데 대변은 10만 5천 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분계를 하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찾는다? 역으로 찾는다. 역으로 찾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누구가? 시산표 자체를 검증하고, 이기를 검증하고, 총계적 원장 자체, 합계를 검증하고, 전기를 검증하고, 거래를, 분계를 잘못했는지를 검증한다. 분계를 검증한다. 여기까지 갔나요? 됐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차변합계도 87만 5천 원, 대변합계도 87만 5천 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차대가 맞았죠? 그죠? 그러면 차대가 맞았다고 해서 이 장부에 오류가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합계가 일치했어도, 됐죠? 일치했어도 시산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만약에 여기 봐야 돼. 25일 임차료 만원, 대변에 현금 만원이라는 분계. 다시 말하면 25일 전체 거래가 분계가 누락이 됐다. 거래는 있는데 이 안에 여기는 25일 거래가 있어. 근데 이 거래를 분계장에 기록했다 안 했다. 누락했다는 얘기야. 그리고는 이거를 여기다 전개했다고 쳐봐. 그리고 요 합계 내면 요 합계가 얼마로 일치할까? 얼마 그러니까 86만 5천 원으로 일치한다고. 만 원짜리 하나 거래가 빠졌으니까 합계가 86만 5천 원 된다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가 86만 5천 원 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노력하셔야지. 지금 저 앞에서 얼마짜리 거래를 누락시켰어? 만 원짜리 거래가 누락됐으니까 여기에 만 원짜리 거래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으니까 시산표 작성하면 만 원이 차이가 나지. 차대변이 만 원만큼 작지. 요거 이해 갔어요? 자, 다시. 그러면 이런 오류는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지. 차대변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차대변이 맞았으니까 장부에 기록이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래. 아니요. 할 수 있죠. 왜? 거래를 합계 보면 거래 합계가 87만 5천 원일 텐데 여기가 86만 5천 원 아니야. 이거 뺐으니까.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얘기는 모순이야. 왜 그러냐면 시산표는 항상 대차평균의 원리만을 가지고 오류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는 거야. 이 거래 전체를 가지고 판정하면 못 찾는 오류가 어딨어. 다 찾지. 아, 저 거래는 누락된 거 못 찾아? 아, 왜 못 찾아? 1월 25일 날 거래가 없으면 하다 보면 장보기 하면 임차료가 하나도 없네? 그러면 찾는 거지. 왜 못 찾아? 그게 못 찾는 오류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시산표만 가지고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시산표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계가 있냐?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모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견이 가능한 것도 있고 발견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네. 자, 다시 봅니다. 다시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여기 25일 날 거래해서 임차료가 만 원, 현금이 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됐잖아요. 거래 분계했죠? 근데 내가 분계를 했는데 아래 밑에 직원이 있잖아요. 또 격리 담당 직원. 아, 그 자식이 한 번 더 분계를 한 거야. 그렇게 분계를 또 지도 한 거야. 나도 했는데. 그게 하나의 거래가 어떻게 됐어? 두 번 이중 전기가 돼버려. 이중 분계가 됐다고. 그럼 이중 분계가 됐으니까 전기도 이중으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시산표는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얼마로 일치해? 80. 그래, 88만 5천 원으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무슨 말 이해 갔어요? 아셨죠? 일치한다고. 이거 오류되는 오류라도 일치하잖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한 번 더 하는 거야. 자, 25일에요. 집세, 임차료 지급했어요. 얼마를? 만 원을. 대변에 현금 얼마를?
10,000원을 이렇게 지급했다고요. 이거 오류야, 오류 아니야? 오류야? 10,000원인데 1,000원 그랬잖아. 입으로는 10,000원 그러고 쓸 때는 1,000원 그랬으니까 오류지. 오류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오류 시켜놓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고 시산표를 작성했다면 이 시산표는 맞아, 안 맞아? 맞아? 얼마로 맞아? 얼마로 맞을까? 86만 6천 원으로 일치한다고. 9,000원 차이 나잖아. 10,000원인데 1,000원 그랬으니까 9,000원만큼 덜 썼지. 그럼 9,000원만큼 적어지겠지. 요거 이해 갔어요? 예,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냐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요거 이어서 합니다.